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달국 해외고 총괄 정봉학 팀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예스케이 대학으로 해외고에 졸업하고 국내대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또 오늘 참여를 못하신 부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회가 끝났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더 반복적으로 청취를 희망을 하신다면 저희가 막바지에서 소개를 드릴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스케이 대학이라고 해서 뭔가 한국 대학에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네,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저희가 이제 해외고 졸업자들이 국내대로 입학을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대표적인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Y대학으로 시작을 하는 대학이 있죠. 바로 연세대학교고요. 네, 그러면 이제 Y부터 E, S, K가 각각 좀 어떤 대학들인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표면적인 의미로는 한국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고, 또는 그 지금 제목에 내포된 의미는 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인지가 조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바지에 한번 공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어떤 대학인지 어떤 분들이 이미 짐작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2023학년도 3월 입학 원서 접수 기간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이제 저희가 한 달 남짓 좀 남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물론 학교별로 약간씩 2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네,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성적을 발급받는다던가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된다던가 그 외에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 반드시 요 일자 이전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12년 전형은 네, 각 학교별로 거의 이 기간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1단계 합격자 네, 8월 초에 발표 예정이고요. 2단계 면접은 8월 말에 진행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합격자 발표라는 건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 발표가 아니라 네, 면접 있는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요 1단계 발표가 나고 그리고 2단계 면접이 진행되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최초 합격자죠. 최종적으로 합격자는 네, 9월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함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외국인 학교 졸업자 또는 국제학교 졸업자, 해외고에서 국내고로 편입을 하거나 국내고에서 해외고로 편입을 해서 최종 졸업을 하게 된 학생들도 모두 이 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는 저희가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되고요. 네, 1단계 합격자는 보통은 이제 면접이 있다고 하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에 발표가 되며 그리고 2단계 면접은 10월 말부터 11월 말에 이제 2단계 면접이 진행이 되고 이제 최종 합격자는 네, 12월 15일 이후 또는 네, 12월 28일 이전 요 기간에 최초 합격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어제까지 업데이트된 최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서강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 일정 및 모집 단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일정과 모집 단위가 나와 있고요. 다음 이제 중앙대 또한 2023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 일정과 모집 단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최신 요 세미나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발표됐던 학교 중심으로 요거 말씀을 드린 거라서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대학을 준비하시는 부분이라면 네, 해당 모집 요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고 학생들이 국내고로 입학을 하는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볼 텐데요.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이제 학생들이 그 지원 자격을 갖추면 되는 부분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국내
국내 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종 합격자라던가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최종 합격자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최종 합격자 그 이전에 저희가 서울권 기준으로 수도권 기준으로 이제 합격자 또는 최종 합격자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합격을 했는지 한번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제 한눈에 띄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는 작년 기준으로 95명의 해외고 졸업자 또는 이제 국내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졸업자들을 선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 기준, 즉 범위를 좀 더 줄여본다면 서울권 기준으로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해외고 전형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성균관대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은 이화여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수도권이 마무리가 되고 바로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연세대 미래캠하고 고려대 세종 그리고 한동대가 있습니다. 이제 인서울권에서는 사실상 연세대 신촌캠이죠. 국제형으로 95명 정도를 선발을 한다고 하면 지방에서는 이제 한동대가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80명 내외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전형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에서 오른쪽 맨 위에 표를 보시면 연세대학교 국제형에서는 UD라고도 하죠. 언더우드 국제학부입니다. 국제학부에서 UIC죠.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전형은 국제형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미 기존의 입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간혹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본캠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본캠의 그 전형 자격을 보면 해외고 학생이 지원할 수 없게는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외고생만을 별도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국제형을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 다른 전형을 지원하신다고 하면 지원은 할 수가 있었으나 최종 합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성균관대 부분인데요. 성균관대 또한 학과 모집과 이제 계열 모집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요. 성균관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학과 모집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계열 모집 전형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이 두 가지 모집 전형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일반 학부 쪽과 이제 스크랜드 국제학부 쪽으로 나뉘어지는데 해외고생 또는 국내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학생들이 좀 더 도전을 권장하는 부분은 이화여대 국제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리고 스크랜트는 국제학부로 좀 입학을 권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화여대는 어학 특기자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학 특기자가 대체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이대가 선호를 하는 것은 국내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죠.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대는 국제학 특기자 전형으로 좀 더 지원을 권장을 하고요. 다음 비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에서 보면 아까 한동대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매년마다 80명 내외를 모집을 하게 되고요. 외국어 특기자 전형들이 좀 보입니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어라던가 중국어라던가 일본어라던가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 그 특정한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입학을 하게 되는 기준이고요. 다음은 이제 좀 맨 밑으로 보시면 연세대학교 미래캠 원주에 있고요. 활동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비수도권에 포함이 되는 대학이지만 이제 동아시아 국제학부로서 본 캠에는 없는 학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좀 더 연구라던가 이런 방향의 동아시아나 이쪽에 좀 더 특화돼서 정치외교학이라던가 경제경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친구들이 있다면 이쪽으로 조금 지원을 권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좀 더 저희가 어떻게 대학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대학을 참고로 해서 이제 지원자들의 학업 성취도나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서 지원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존의 평가 요소와 지금은 좀 바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쉽게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요소는 기존에는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좀 더 세분화돼서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각 항목마다 3개에서 또는 4개 세분화된 항목으로 학생의 이제 종합적 자질, 종합적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 항목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개선이 된 항목은 보통 이제 3가지 영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네, 학업 역량 가장 중요했고요. 다음 진로 역량, 다음은 공동체 역량으로 나눠졌습니다. 일단 학업 역량에서 보면 학업 성취도, 태도, 탐구력으로 나눠졌고요. 진로 역량에서는 희망 전공 관련 이수 노력, 그리고 성취도, 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에는 기존의 인성과 발전 가능성 부분이 좀 더 함축이 돼서 공동체 역량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제 2번째 문항 정도에서 공동체에서 기여도,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기술을 할 수 있는 만큼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이 모두 4가지로 세분화돼서 설명이 됐습니다. 즉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부분으로 축약이 됐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재외국민 전형도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좋고요. 요 3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더 요 전공적 합성이라던가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던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은 어떠한 부분인지를 좀 더 본다면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더 보여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공동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체 역량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강조된 부분으로 보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협업과 소통 능력이 1번 평가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교 과정에서 뭔가 클래스 액티비티라던가 또는 그 외에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역량, 협업과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떻게 보여졌는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평가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제출 서류 평가 비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A사는 다르게 얘기하고 또 B사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SAT라던가 토플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러한 학원에서는 또 뭔가 토플이나 SAT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입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요, 이제 SAT 공인 어학 능력, 즉 공인 어학 성적이 되겠죠. 토플 이제 HSK라던가 또는 화어문 능력 시험이라던가 또는 스페인어 능력 시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이 굉장히 가능해요. 그리고 SAT도 제출이 가능하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AP라던가 표준화 학력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모두 가능해요.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가능합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라던가 비교과 탐구활동, 교과 탐구활동, 성적, 학업 성취도 영역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제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평가 비중에 대해서 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평가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에서 높은 비중이란 건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요, 10학년부터 11학년, 12학년 또는 영국 학제를 가진 학생들은 이제 11학년, 12학년, 13학년 또는 학기가 진행 중인 학생들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던가 호주라던가 뉴질랜드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13학년 1학기, 즉 쿼터가 다르긴 하지만 7월 4일 이전에 이제 학교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을 하게 되고, 거기까지 평가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류 평가가 끝나고 학교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일 뿐이지, 아까 7월 4일부터 7월 7일 이후에 학기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 이후에 받은 성적표나 활동들은 평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해서
이제 7월 원서 접수 이전에 6월까지 졸업을 했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그 전체 학기 성적이 모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재외국민 학생들은 뭐 12년 특례 학생들도 있고 3년 특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성적과 활동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참고사항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학생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관심사를 보였는지 정도의 참고사항으로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업 역량과 이제 활동 역량, 이 학생이 뭐 전공적 합성이라던가 공동체 역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사실상 고등학교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자료가 그만치 중요하고 평가 기준에서 좀 평가 비중에서 좀 많은 부분을 이제 할애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역시 이어서 보시면 교과 탐구, 비교과 탐구 내용에 대한 부분 역시 모두 평가에 반영이 되며 역시 고등학교 기간 동안 진행을 했던 부분이 좀 더 비중 있게 반영이 됩니다. 네, 해서 여기서 고등학교 기간이라 함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교 학생들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선 사실상 9학년부터 고등학교에 포함이 됐어요 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한국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대학에서 보는 범위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기준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인어학시험 그리고 표준어학력자련 SAT 꼭 있어야 최상위권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또 많이 가시는데요. 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뭐 컨설팅을 하고 이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케이스를 봐도요. 사실상은 SAT라던가 공인어학 성적이 없어도 최상위권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었던 학생들은 제출을 권장을 하고요. 일정 점수 기준에 도달을 못하였거나 스스로 봤을 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약간의 학업 요런 이제 표준화 학력 자료라던가 공인어학 성적이 좀 더 뒤처진다라고 판단을 하면요. 이제 본인이 교과 과정에 대한 성적으로만으로 충분히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SAT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토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마무리하게 될 IB 파이널 테스트라던가 그 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말고사 부분에 대한 성취도를 좀 더 높여서 학업 역량, 즉 교과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높은 성취도를 이룩하길 바랍니다. 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큰 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표준화 학력 자료 제출 불가이고요. 그리고 토플과 같은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 불가입니다. 단 여기서 예외가 되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는 SAT, 즉 표준화 학력 자료로 지부되는 SAT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세대학교에서도 SAT는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걸 필수 평가 기준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하지만 평가에는 큰 비중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인어학 성적은 연세대 제출 불가입니다. 네, 다음 이화여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화여대는 아까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인 토플이 제출이 가능하고요. 또는 토플로 서류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좀 큰 비중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 되겠죠. 그 외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라던가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던가 이렇게 명명이 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별도의 전형에서는 토플이라던가 토익인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 전형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상 표준화 학력 자료와 이러한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 불가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평가가 되냐라고 봤을 때 이제 학업 성취도로는 성적이 큰 틀에서 평가가 되고요. 다음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자료 부분이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고요. 여기서 학업 성취도 역시 큰 비중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제 뭐 50, 60 정도가 반영이 되고 일부 대학들은 또 70%까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자료라는 건 해외고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즉 생기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제 제출을 권장을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대체 서식을 작성을 하는 이유는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떠한 학업 역량을 보여줬으며 그 학업 역량을 통해서 전공적 합성에 대한 역량과 탐구 역량 등을 판단하기 위함인 거죠. 다음은 세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올해까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일부 대학에선 아직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일괄 폐지가 된다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가 학생의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에서는 좀 이제 성적 그리고 생기부 대체 자료 다음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활동 증빙 서류 부분에 대해서 해외고 부모님들께서 고민도 많으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자료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제 제가 이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활동 증빙 서류는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교과 탐구 활동이죠. 교과 탐구 활동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다던가 뭔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다던가 또는 토론을 했다던가 에세이를 작성을 했다던가 실험을 했다던가 또는 실험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던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교과 탐구 활동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정확히 교과 탐구 활동에서 다뤄진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을 들었다 또는 영어 수업에서 특정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는 사회, 소셜 스터디 수업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수업에서 가르쳤고 그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했다던가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각자의 생각을 좀 더 논리적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을 하고 학생이 또한 그 토론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이 반론을 제기할 때 본인은 어떠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했으며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은 어떻게 기술을 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을 했는지 등이 보여지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도 본인의 생각과 본인이 리서치를 했던 내용을 좀 더 논리정연하게 기술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요, 재외국민 전형에서 에세이 그리고 해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는 에세이가 사실상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행평가 그리고 소논문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해서 그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내용과 흐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겠죠. 이공계열 쪽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 화학, 물리, 생물 등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실험 같은 경우도 배운 내용을 활용을 해서 배운 내용을 직접 실험을 하고 실험 과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거나 또는 담당자가 실험 과정을 이제 리포트로 제출을 해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험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배운 이론과 실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던 내용,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도출한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실험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자연공학 계열 쪽을 희망을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10학년부터 12학년 이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실험 보고서, 실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주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모든 해외고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제출을 좀 권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비교과 활동인데요. 비교과 활동 부분에서는 이제 어워즈, 클럽, 그리고 커뮤니티 또는 볼런티어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서 발급받거나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교과 외의 활동들을 비교과 탐구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고요. 다음은 저희가 대학 전형별 제출 서류 가능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을 지원을 희망을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보다는 제출 서류 범위가 좀 더 폭넓습니다. 연세대 기준으로 보면요, 재외국민 전형으로는 교내 교회 서류가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교회에서 뭔가 세미나 활동에 참여를 했다던가 또는 인턴십을 했다던가 또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 한국문화원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던가 또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주최하고 발표도 하고 했다는 그러한 외부 활동들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을 할 수 있지만 기준은 이렇습니다. 학기 중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해선 학기 중에 진행한 활동들을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졸업일자와 졸업일자 이후에 진행한 활동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좀 더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출 서류 목록에는 10개까지 기재가 가능하고요. 10개에 대한 내용은 즉 내용 증빙 서류죠. 요건 20매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교과 탐구, 비교과 탐구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연세대는 국제형으로 지원이 가능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내 활동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질문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될까요? 라고 했는데 요건 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웬만하면 해외고 학생들은 교내 활동 위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즉 나중에 이제 챕터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워즈 6개, 클럽 6개, 그리고 봉사활동 6개 이렇게 기재가 가능하고요. 다음 고려대학교 부분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재외국민 전형에서 다른 대학교는 교내 교외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만은 재외국민 전형에서도 교내 활동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요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10개의 목록을 작성하고 10개에 대한 증빙 서류는 20매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고려대 역시 해외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은 합니다. 지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자, 성적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려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입니다. 재외국민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고려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성적표만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검정고시 합격자만 활동 증빙 서류 8개까지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가 발급이 안 되는 해외고 학생들은 그러면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고려대학교는 그러한 문항이나 목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명시하고 싶은 내용은 검정고시 합격자만 활동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자기소개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없습니다. 요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서강대 부분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역시 교내 교외 모두 가능하고 제출 목록에 10개고 증빙서류 또한 10개가 제출이 가능하고 성균관대 재외국민 전형 10개이며 증빙서류는 20개입니다.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면 역시 교내 활동이며 목록에는 10개, 증빙서류에는 20개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쭉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려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고려대 재외국민 전형에서 교외 활동 제출이 불가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이죠.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들은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들은 이제 국제형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명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밑에 제시된 표를 보시면 해외고 검정고시 부분에서 이제 96명을 모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학업 역량 또는 발전 가능성, 전공적 합성, 인성, 사회적 발전 가능성 이렇게 뭔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학생이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 친구들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학년별로 이제 어워즈 수상 내역에서 전체 모두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6개가 기록이 가능한데 학년별로 이제 2개까지만 기록이 가능합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모두 6개가 기재가 가능하고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서 각각 2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그러한 학년 기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재를 하실 때 반드시 이 기준에 맞춰서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크게 3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고교 전 과정 성적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고교 전 과정 활동 자료, 수상 동아리 봉사로만 이제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업 경험, 활동 경험, 공동체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부분입니다. 성균관대는 재외국민 지원자들은 그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신 학생들은 지원 가능 전형이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학과 모집 전형과 계열 모집 전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성균관대를 보시면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을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학업 역량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개인 역량과 잠재 역량 역시 각각 30, 20%로 보여집니다. 자, 학업 역량에서는 이제 성균관대에 입학할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개인 역량에서는 모집 단위에 수학할 만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잠재 역량에서는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 자질 및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활동 증빙 자료 목록표입니다. 네, 이렇게 10개, 이러한 양식으로 10개가 가능하고 해당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고 졸업하신 친구들이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의 수월성, 충실성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는가 라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표 기준과 더불어 교과 탐구 동아리 활동 수상 내역을 통해서 평가가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1, 3번 문항입니다. 전공적 합성 역시 좀 더 추가된 내용이라고 하면 독서 활동이 좀 더 포함이 되고 자기소개서 문항 역시 1번, 3번 문항을 통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은 역시 출결 상황, 봉사활동, 봉사동아리를 통해서 평가가 되며 자기소개서 문항은 2번 문항을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의 가능성을 판단을 해주냐라는 질문에 대한 또는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가 이렇습니다. 국가별 성적 환산 체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영국 그레이드가 있고요. 뉴질랜드 그레이드가 있고, 그리고 호주 그레이드, 그리고 IB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 이러한 기준이 대체적으로 US 그레이드로 우선적으로 환산을 하고 평준화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들마다 해외고는 대체적으로 절대평가라는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 성적표에는 석차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평가 기준에서 국내 대회에서 학생들의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환산을 하는 기준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국가별 성적 환산 체계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적표를 보내주시면 이 환산 체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국내 대 기준으로 등급 체계를 활성화하여 학생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 범위가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과목 및 등급 정보가 보이는데요. 과목명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외고 학생들이 듣는 과목 수가 국가별과 커리큘럼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제 수기잡으로 입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강한 크레딧 부분을 시수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분율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터 그레이드라는 건 학교 자체에서 발급한 성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환산한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좀 이상적인 성적을 보여드렸죠. 어쩌면 제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등급 체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환산 등급이 저희가 1등급부터 최종적으로 6등급까지 이제 기준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평균 백분율은 93.53%가 나오게 되고 환산 내신 등급은 최종적으로 1.5등급이 되겠죠. 네, 1.5등급 정도 받게 되면 해당 학생은 이제 본인이 희망을 하게 되는 최상위권으로 어느 정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성적 관리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내신 등급, 수업 활동, 그리고 노력의 과정으로 저희가 평가 기준을 좀 보게 되는데요. 우선 내신 등급은 저희가 환산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최상위권에 합격했던 학생들 기준입니다. 현실적이고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등급 초중반인 친구들은 내신 등급을 1등급 초중반으로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원 전공과 관련된 내신은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지원 전공과 관련이 없는 건 열심히 안 해도 되나요? 라는 건 아니고요. 어쩌면 교과목을 수강을 했을 때 기본 이제 고교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교과와 플러스 이제 지원 전공과 연관이 되는 교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성적을 이제 올려주거나 성취도에서 좀 더 특출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수업 활동 부분입니다. 클래스 액티비티 수업에서 진행한 아까 프레젠테이션이라던가 토론이라던가 에세이 같은 부분이 되겠죠. 학생의 전공적 합성 및 전공 관련 학업 역량의 평가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통해서 이걸 좀 더 학생의 적극성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어떻게 활동으로 연관해서 확장을 해나갔는지 이러한 부분이 되고요. 노력의 과정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등급으로 획일하여 무조건 이 학생의 정량평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등급뿐만 아니라 진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정성평가 위주라는 것입니다. 즉 정량평가는 성적만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성평가라는 건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로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성적추이 보통은 이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상위권을 쭉 유지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상승 곡선을 쭉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상승 곡선이라 하면 10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다가 12학년에서 성적이 월등한 친구들이고요. 평균을 유지하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10학년, 11학년, 12학년 각각 6개 학기 동안 전체적인 평균을 온전하게 유지를 하는 학생들이 되겠죠. 다음 하향 곡선입니다. 하향 곡선은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좀 비선호하는 그러한 성적 곡선이 되겠습니다. 10학년 때 성적이 월등했다가 학년이 거듭할수록 성적이 안 좋은 부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좀 더 노력하셔서 성적이 이렇게는 성적 곡선이 보여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성적이 파동이 심한 학생들 역시 좀 더 활동 자료나 이런 부분으로 파동이 심했을 때, 즉 성적이 낮았을 때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겁니다. 학생의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내 내신 등급 기준이 저희가 환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범위가 설정이 되는데요. 그럼 그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내신 등급 기준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신 등급 기준을 알고 있고 해외고 학생들이 이제 국내 내신 등급으로 환산이 된 이 내신 등급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형과 대학을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세부적으로 전형과 대학뿐만 아니라 전공 선택에도 저희가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입시에 대한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명확한 자료 기준과 등급 기준이 있어야만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제 전략이라던가 자료가 좀 더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 패치 팁을 저희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신 등급과 대학 전형 전공 추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옆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가 해외고 학생이 국내 내신 등급으로 받았던 등급이 1.5등급 내외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성균관대에서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전형에서 공개한 내신 등급 기준을 저희가 일단 살펴봅니다. 그리고 학생이 받은 성적, 학생이 환산해서 받은 성적이
이 학과별로 어떠한 내신 커트라인까지 오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적절한 전공과 전형을 추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 성균관대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과라던가 전공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수능 최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대학을 추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활동관리 팁인데요. 국내대가 선호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네, 이 역량 6개를 모두 충족을 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역량이 있으니 본인과 근접하는 역량이 있다면 그걸 이제 활동 자료로 구성을 하거나 또는 자기소개서에 보여주거나 면접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길 바란다라는 점이고요. 글로벌 역량, 연구인 학자 자질,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리더십, 지적 호기심, 창의성 등이 바로 6개로 한정되다 보기보단 국내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활동 관리에 대한 팁을 3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공 적합성과 좀 더 많이 연관이 된 활동들을 진행을 해주길 권장을 드리고요. 지원 전공 관련 교과 심화 탐구, 그리고 관련 동아리 수상, 관련 동아리거나 수상으로 좀 증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활동을 전공과 연관하여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내가 희망을 했던 전공이 11학년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요. 어찌됐든 10학년부터 좀 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공과 근접하는 활동들을 많이 좀 해주길 바라는 거고요. 학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요. 이제 좀 더 지금은 종합적 자질 이러한 것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 중심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수업 활동 부분인데요. 수업 활동은 이제 심화와 확장으로 좀 나눠서 볼 텐데요. 심화는 추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이제 뭔가 언론 홍보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이제 특정한 뭔가 이것에 대해서 미디어 활용을 한다던가 뉴스 기사를 참고를 한다던가 이러한 뉴스 기사를 참고를 해서 뉴스나 이러한 부분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취합한 내용들을 이제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서 보고서 형태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이제 활동 증빙 서류를 구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 확장 내용인데요. 비교과 활동과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매스 클럽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본인이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그걸 확장을 해서 깊이 있게 접근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수업 활동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형태가 되고요. 다음 독서 활동 부분입니다. 독서 활동 국문으로 된 독서도 좋고요. 이제 원서로 된 독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본인의 인지 역량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뭔가 독서 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기록으로 학교에 확인을 받고 또 제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추천 활동입니다. 추천 활동은 제가 매번마다 강조를 하는 이제 5가지 활동에 대해선 여러분들께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5가지만으로 진행을 해줘도 좀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이제 교육봉사입니다. 이제 멘토링이죠. 본인이 학년 기준으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본인이 가장 이제 역량이 뛰어난 교과목을 가르쳐 준다던가, 또는 교과목 선택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던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교육봉사가 되겠죠. 학업 역량이 좀 더 뛰어나고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지식을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실험활동. 벌써 제가 3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공학 계열 지원자라면 반드시 실험 활동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물리, 화학, 생물, 수업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이제 증명하는 과정 그리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험 활동을 많이 못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도 분명 이러한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뭔가 온라인 실험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온라인 실험으로 하면서 본인이 탐구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환경 문제입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되겠죠. 바다 생태계, 네, 플라스틱을 바다에 이제 버리거나 이러함으로써 뭔가 바다 생태계가 많이 오염이 되고 바다 생물들도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 이산화탄소 배출, 그리고 대기 오염, 물 부족, 신재생에너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고 이것을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해결책들을 반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권 문제입니다.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을 하고자 하지만 지금 많은 또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네, 여성 인권,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인권 유린, 그리고 자유침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길 바라고요. 다음 경제 및 분쟁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무역 분쟁, 그리고 현재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관련된 부분들, 이념 충돌, 경제 상황, 그리고 천연 자원 고갈, 분배 문제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내용인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을 해서 국내 대입학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국내 고 학생들과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탐구 역량, 관심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지식 확장, 사회 문제 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요, 해외고라고 해서 국내대 입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역량이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뛰어나다고 판단이 되면 입학사정관이 과연 선발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량이 뛰어난 부분이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국내 고에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량치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걸 꾸준히 구축을 해서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뭔가 관리를 하는 거가 무엇을 관리를 하냐라는 거가 이러한 내용, 이러한 순서대로 관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학생이 스스로 이제 직접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내대 상황을 잘 아는 부분 또는 국내대 상황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학생들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충분히 현실성을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구축을 해나가는 게 제가 또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이며 학교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활동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재외국민 친구들은 본인이 고교 과정에서 진행한 내용을 기타 활동 목록표라는 걸 구성을 하고 목록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목록에만 기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록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이런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활동 증빙 서류 양식과 목록표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학생이 해외고 학생은 생기부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과연 입학처에서 이것에 대한 정당적 신뢰도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밑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발행한 비교과 활동 내역, 서류의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대학이 모집 요강에서 명확히 명시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외고는 학교별로 발급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것에 대한 양식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A4 기준으로 몇 장까지 제출하세요 라는 기준이 되겠죠. 학교 로고 그리고 학생이 했던 내용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모두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하단에 담당자의 서명과 학교 도장 이 있다면 입학처에서도 이게 신뢰가 있고 굉장히 입학 평가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졸업한 고등학교에 이러한 부분을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충분히 한국 대학 입시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해당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는지, 자체 양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학생 스스로 작성을 해오도록 하고 담당자가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는지,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생 스스로 자체적으로 작성을 권장을 한다면 뭔가 저희 영달국에 의뢰를 하셔서 입학 기준에 맞춰져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여 학생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류 구축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활동 증빙 서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올해까지는 평가 기준에서 성적과 그리고 활동과 자기소개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서류에서는 평가 기준이 된다면요. 내년부터는 더 달라집니다. 자기소개서라는 항목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과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비중이 서류 평가에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학년 또는 11학년 또는 현재 이제 곧 입시를 치르게 될 12학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은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팁입니다. 이제 4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관적인 서술, 그리고 컨셉 스토리, 인성,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관적인 서술은 성적이나 활동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부분, 스스로 어떠한 인재인지 증명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술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요. 성적에서 못다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에서 뭔가 이제 본인은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좀 최종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본인이 노력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기술을 해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컨셉 스토리입니다. 활동 나열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증빙 서류나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열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10학년에서 이걸 했고 11학년에서는 이것저것 했으면 12학년에서는 동아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건 크게 권장은 하진 않고요. 나열이 아니라 큰 틀에서 컨셉과 스토리로 구성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과 연관되거나 영향을 증명하는 큰 구조로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되길 좀 권장을 드리고요. 반드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인재상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부분인데요. 인성 부분이 이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생이 이제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거나 할 때 추천서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활동 증빙 서류에서 굉장히 이 학생이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할 때는요,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안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그 활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서술된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학생이다, 남들보다 훌륭하다 이러한 것보다는 활동에서 드러나는 노력 및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서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는요, 반드시 지원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를 참조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 홈페이지에서는 어떠한 내용까지 나오냐면요, 대학교 과정에서 어떠한 수업을 수강을 하고 어떠한 인재를 선호하며 우리 대학에서 추구하는, 우리 전공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교과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보통은 이제 3번째 문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5가지 탐구 주제를 설정을 하고 배운 지식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 해결한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고교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갔는지를 기술해 준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도출한 결과
를 반드시 좀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컨셉과 스토리와 본인이 학업 경험과 활동 경험을 기술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절대적으로 나열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역량을 보여줬고 무엇을 배웠는지, 문제 해결 능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재외국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 재외국민 전형 학생들은 이제 곧 이제 한 달 정도 남짓한 준비 기간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 친구들은요, 이제 아직 좀 그래도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9월 이제 보니까 추석 이후로 원서 접수 기간이 되더라고요. 추석 연휴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남은 4개월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10학년, 11학년, 12학년 기간 동안 많이 준비를 못했다면요, 저희가 영잘국에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문의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국내고 상황이라던가 학생이 받은 성적표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한테 좀 의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 컨설팅과 단기 컨설팅으로 구분이 됐고요. 네, 장기 컨설팅은 1년이 기본 관리입니다. 그리고 국내대 해외대 관리를 비롯해서 주 1회 1시간 정기 상담이 모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년 등록 시에는 비용은 99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3개월 등록 시는 월별 단위로 이제 저희가 관리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4개월을 한다면 이게 월별 95만 원으로 여러분들께서 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요. 단기 컨설팅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 분야별로 진행이 됩니다. 대학 배치 및 진로 설정 컨설팅. 대학 배치 진로 설정 컨설팅은요, 그 추후에 뭔가 활동 증빙서 서류나 자기소개서를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요, 우선 여러분들이 좀 요건 받아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국내대에 어느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대학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단발적이며 일회성으로 관리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카톡 역시 저희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잘국 카페입니다. 네, 저희가 해외고 입시 정보 언제나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영상 자료도 유튜브에 영잘국이라고 치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유튜브에서 제가 등장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전화 문의가 있으시면 여기 제시된 문의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너무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요거 끝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드렸던 카톡이라던가 전화라던가 카페 또 이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희망하는 대학에 꼭 진학하길 바라고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